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입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주려던 뜻이 막히자 사퇴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중수청이 안착할 때까지 맡아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정 장관이 끝까지 붙든 카드는 전권 송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죄가 있든 없든 검찰로 보내라는 제도입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없앤 걸 다시 되살리자는 겁니다. 사실상 검찰의 간접 수사권을 쥐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검찰이 꺼낸 마지막 카드는 아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장관이 우려를 표해온 보안 수사권 폐지를 여권에서 확정짓자 정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당을 향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찰 수사 견제 장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사의를 표명한 셈인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어제 민주당의 의총을 열고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보도. 요게 혹시 연관이 있나, 영향을 미쳤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표를 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싫었으면 사의를 나중에 대통령 돌아오신 다음에 표명을 했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는 왜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쟁점화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분리는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었고 이 법안 통과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했지? 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아는 분들한테 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 보안 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쟁점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저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라면 진짜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고민을 생각한다면 디커플링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큰 고민을 하지 않는가?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생각할 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입장 속에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더 강력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 여론과 당의 여론이 다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를 들어 의원총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냥 당론이라고 하는 가부 결정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도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문제,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국민 여론들을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짜 고뇌가 있다면 그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이 통과됐다고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사표를 내고 나간다? 그럼 지금 당론을 거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본인이 민주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신을 한다는 건 올바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발 부탁인데 전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앞서서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이든 조혁단 의원이든 이제 의견으로 약간 부딪히는 모습 보였었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좀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의총 열고 당론으로 추인된 이후에 이 사의 표명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또 뭐 동의하고요. 연결돼 있는 거고요. 그거에 좀 항의하는 표시의 사의 표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메시지는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법사위나 이런 보안 수사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공식적인 석상이건 비공식적인 석상이거나 이 얘기가 법무부 장관의 의하면이라고 나왔다면 그건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데 본인의 개인 의견을 막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매우 신중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가장 오래된 분이고 정말 대통령이
그 정말 7명일 때, 그러니까 그 7인회라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통령한테 뭔가 그래도 얘기가 되는 분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표 시절에도 대통령한테도 가끔 이제 레드팀 역할도 해주면서, 뭔가, 당시 대표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할 때 그런 얘기를 곧잘 해주셨던 분이고,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통령이 또 대통령으로서 뭔가 고민이 많고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기 힘든 것들을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뭔가 이 관련된 문제들. 근데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대통령도 우려를 표하지만 이게 입법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김민석 후보도 김민석 총리 시절에도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론으로 뭔가 의총으로 다수가 막 따르게 막 추진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야, 우리나라는 의뢰의 의견은 달라라고 해버리면 이게 충돌하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대통령이 있죠, 총리도 있죠.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저는 총대 메고 계속 그거를 부딪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누구였죠? 이문정 검사였나?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모욕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성호 장관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겠습니까? 검찰의 이 극악무도한 이 권력 남용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아까 행정관님이 그래서 디커플링 되는 부담감, 뒤에 있는 반응, 근데 저도 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국회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또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당론 결정되는 과정도 보면, 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총리를 쭉 1년 하다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당 내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대통령의 생각을 좀 뭔가 부딪히는 논쟁 속에서 이끌어갈 사람이 안 보여요. 별로 없어요. 지금 이번 6.3 재보궐선거 때 지금 그나마 김남준 의원이나 몇 명 들어간 거지, 예.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이 좀 들어간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초선 의원들이 많고 뭔가 싸울 줄 아는 분들이 제 눈에는 많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좀 원내로 들어가서 이제 보안수사권만 있습니까? 앞으로도 아마도 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과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거는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좀 논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또 있을 거거든요. 예. 그때 당에서 좀 논쟁을 이끌어줄 리더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지도부에 들어가면 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대표가 되면 또 그게 또 논쟁을 한쪽으로 막 이끌어가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전 정성호 장관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좀 역할 조정 차원에서 겸사겸사 네. 이 보안수사권 관련돼서도 좀 본인이 할 수 없었던 뭔가 예. 본인의 그 의지를 관철 못했던 그것도 있지만 결국 당에 가서 좀 남은 대통령의 임기 3년 10개월은 내가 거기서 좀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게 아니는가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언론에 이렇게 밝혔어요.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그리고 또 법무부 직원들 앞에서는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 없다 탄식했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기자들 앞에서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지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내로 돌아가서 할 일을 하겠다. 이제 장관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역할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수기해라. 사실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에 약간 비중 있는 인물인데 돌아가서 경고 카드로 쓰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태풍인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이게 태풍인가? 그러니까 태풍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론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예요. 이건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누가 부각시키느냐? 김어준 씨가 부각시켜요. 보안수사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막 군부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당대표가 여기에서 막 강조를 하면서 이게 개혁의 선명성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시민 씨가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검찰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요. 그럼 검찰이 기존에 하던 수사를 못 하겠죠. 그럼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하겠죠. 그러면 이 수사 과정에서 미비가 있겠죠. 보안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보안 수사가 왜 검찰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검찰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안 수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체가 할 것인가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예.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면
매우 성명성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져 왔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 이게 태풍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태풍입니까?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왜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의 하는 행태를 보면 요만한 수사권을 가지고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었던 과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줄이자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본인은 우산밖에 쓰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문제를 유시민 씨와 같은 방식으로 또 증폭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론해야 되는 거죠. 진짜 보안 수사는 필요하다. 전 동의합니다. 100%. 보안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가질 것인가? 아니 다른 주체가 가질 것인가? 아니 보안 수사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토론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김어준 씨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완전히 정치화돼 버린 거죠. 저는 여기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 없다. 법무부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근데 태풍이 이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그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약간 이제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그걸 이제 안에서 좀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이용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용이라고 하기가 또 어려운 게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법무부 직원들하고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굉장히 이상한 발언을 이미 하루 이틀 전에 했거든.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국민 민심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뉘앙스가 맥락상 보니까 보안수사권 폐지가 많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따라가야 되는데 답답함이 있어도 검찰국 직원 등은 정상화될 것이다. 이 정상화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 또 진짜 논란이 이상한 되고 있죠. 발언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만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약에 저 내용이 실제로 의도가 이번에 그렇게 뭐 당론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남겨주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일까봐 걱정이 되는 그거를 거죠. 그리고 예. 정성호 그거는 장관이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까 거비가 말한 그렇게 것처럼 해석되는, 언론이 그렇게 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그렇게 이용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보도도 나왔고. 예. 예. 그렇게 가지 맙시다라는 예. 거. 근데 이 역시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처절하게 버텨왔던 인간들이에요. 이 상황을. 아니 가장 큰 권력이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근데 뭐 이제 정성호 장관의 발언 중에 정성호 장관 개인이 아니라 이 검찰권의 권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만큼 놓치기 싫은 권력인 예,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는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태도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오늘 나온 발언은 사실 이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발언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할 생각도 할 의지도 없다. 아, 이제 그러니까 요 발언은 그 발언 됐어요. 요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국회에 맡겼던 이 논의가 결론이 난 이 결론이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주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들, 검경 간 수사협조체계 완성, 피해자 권리보장 이런 걸 주무장관으로서 해야 되는데 후속 작업으로 그렇죠. 할 의지가 없다고 말해버리네. 차라리 안 하는 게 예, 낫다 이거잖아. 이거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할 의지가 없다고 할까? 근데 이렇게 해석되는.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가 앞에서 말한 거랑도 배치되는 거야. 수기를 거쳐서 나온 거잖아. 아, 그럼 따라가셔야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니 보도가 나왔으니 이게 언론이 이런 발언을 거짓말할 리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없는 발언을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고. 타이밍상 좋지도 않아요.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밖에 나가 있잖아요. 검사의 직접 조사는 수사는 이제 금지한다. 근데 다만 이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왜냐면 오늘 전권 송치 얘기가 갑자기 나왔었잖아요. 김남희 의원이 법안 이제 발의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7개 범죄,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장애인과 노인학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무식해서 잘 모르겠네.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형사소송법은 일반법이잖아요. 예.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폭력
관련된 법 예. 요런 데다가 이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송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요 7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수사기관에서 한 걸 공소청에 넘길 때 요 7개 범죄만 전권 송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네요. 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그 이주희 예. 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한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검찰의 송치를 의무화한다고 하네. 지금 그 속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까지는 고소 사건, 예.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의 피해자 고소한 예. 분이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송치가 되잖아요. 이의 제기를 하면 이의 제기를 이의 신청을 하면.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고발 사건까지 포함한 거예요. 고발 사건이라는 건 제3자죠. 범죄 예.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하거든요. 예. 그 사건도 이의 신청 결과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신청을 하면 예. 이제 송치가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가 불만이었냐면 예. 이렇게 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들이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약자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부지런을 떨기가 어렵고 여건상 예.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로서 미흡하다라고 얘기해서 예.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도 일단 송치가 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한 7대 범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예. 민주당 공식 브리핑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예. 개별법으로 해서 모든 사건을 송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뭐 이 조문이 나오는 걸 보면 뭐 전체적으로 다 조문이 나왔을 때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검사의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검사의 의견 청취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아니지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불러서 그러니까 면담. 예, 그러니까 예. 저쪽에서 항상 주장했던 예, 면담 근데 정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소하기 전에. 만약 그랬다가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실은 뭐 동일성 범죄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는 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네. 이게 별건 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교량 브릿지가 되면 안 되는데 네. 하는 생각 걱정이 하나 그 다음에 이의 신청권자의 고발인도 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고발인은 제3자잖아요. 고소인은 직접 그렇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고소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고발인은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어요. 뭐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소위 7대 범죄 안에서는 당사자가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고소 고발하기 어려우니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 범죄 고발인도 이의 신청권자가 돼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제가 고발을 받았다고 쳐요. 고발을 받았으면 누군가 요새 고발 전담해서 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쪽에서 이의 신청하면 저는 그냥 검찰 수사 받아야 돼요. 검찰에 이제 사건이 넘어가는 거죠. 고발사주 당사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사건이 우리가 넘어가요. 고발해놓고 넘길 수 있는 거고 스토킹 같은 것도 사실은 저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저기 하면 스토킹이라고 기자가 하면서 찾아왔을 때. 네, 기자를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악용의 여지를 얼마나 세밀히 차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김남희 의원이 좀 잘 발휘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로지 한동훈 의원 같은 약한 사람-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금 저러는 사회적 거니까. 약자는 아니지. 예?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이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에도 좀 비슷한 일을 봤는데 소위 그 약자 경쟁이 시작돼요. 예. 나는 사회적 약자다. 나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다. 나도 뭐다. 나도 뭐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고발인을 저는 이거 뭐 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발인을 7대 범죄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전반적으로 모든 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준다. 검찰에게 이의 신청하면 재수사할 수 있고 보안 수사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예. 이 소위 블랙 고발인 이거 못 막아요. 이게 걱정되는 점이 있죠. 네, 문재인 굉장히 정부 걱정되는 점이에요, 때에 이거.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수사권 범위를 축소할 때도 검찰과 검찰 마피아 중심으로 이 고발인에 대해서 왜 이의 신청권을 없앴냐라는 걸 가지고 들러붙었거든요. 진짜 당론을 몇 번을 결정하는지 정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조문화된 걸 봐야 돼요, 사실은. 물론 그렇지. 조문화된 지금 걸 이게 봐야 다 되는데. 금방 나와갖고. 네. 그냥 브리핑 자료만 보고서 이렇게 약간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게 될 수는 있는데 그냥 여기 나온 것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발인도 이의 신청까지 추가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7대 분야 약자들 사회적 약자 여기에 고발인을 이의 신청권자로 추가하는 것은 조금 뭐 괜찮겠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범죄까지. 고발인을 이의 신청권자로 하면 프로 고발러들한테요 예.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박주민을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어 검찰이. 예. 그러면 특정 시민단체에다가 박주민이 입법 과정과 관련해 돈 받아먹고 뇌물 먹었다라고 고발을 시켜. 예. 그게 전형적인 고발 사건이잖아요. 고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 네.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고발해놓고 경찰이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해.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해. 그러면 검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 거기서 이제 하나씩 불러. 그래갖고 이제 의견 청취하겠다고. 2명만 만드는 거지. 박주민한테 돈 줬는데요. 제가 주는 거 봤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박주민은. 의견 청취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검사 앞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예, 그렇게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 박주민한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박주민한테 돈을 줬다는 사람, 받다는 사람이 한 4명 나타났다.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 요구를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 언론 지형이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촘촘히 잘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송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수사 요구를 하죠. 재수사. 경찰한테 다시 수사해라. 네. 다시 수사해라라고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발인 이의 신청권자의 고발인을 일반적으로 추가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너무 이러면 어떻습니까? 악용 소지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지금까지 아까 최 의원님 걱정한 거는 검찰이 불러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말한다라 했으면은 직접 수사를 하잖아요. 자기 수사관들 데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를 못하고 수사 인력은 어차피 다 빼야 되니까 수사 인력을 남겨둔다면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만약 빼고 그러면은 재수사를 경찰한테다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경찰이 그렇게 검사의 의도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 인력을 완전히 빼지 못해요. 지금 저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수사 인력이 최소한 20-30%는 남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아니, 면담하는데 뭘 수사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하위 법령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사 준칙이나 형사소속 규칙에다가 검찰이 이의 신청 관련해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인정이 되면 그 관련한 말하자면 그 수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 넘겨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규정을 넣어버리면 그렇게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게 또 검찰에서 공식 문서로 이렇게 확인한 것까지 있는데 왜 박주민이 청렴하다는 거냐. 이게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시간 끄는 거지. 재수사 계속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악용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문장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권자의 고발인을 추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문장 구조상은 뭐 잘못 달리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전권 송치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고발인을 이의 신청권자로 하는 거는 저는 뭐 나름 인정. 근데 이거 일반화되면 프로 고발러들한테 우리 박주민 의원이 고생을 너무 많이 신천지 당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내일이죠 전당대회. 네네. 오늘쯤 신천지 돈 먹었다고 고발하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그 약자에 대한 범죄 7개 범죄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반 범죄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 건지 그건 지금 사실 여기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이의 신청권에 대한 이의 신청권자에 대한 고발인도 추가한다는 게 요건 좀 확인되면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적 약자에 대한 7개 범죄 그러니까 성폭행, 스토킹, 그 노인 장애인 학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의총할 때도 요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전에 어저께 이제 김남희 의원 저 전권 통치 발언이 갑자기 이제 뉴스가 나와버렸으니까 좀 타협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제가 또 다른데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어차피 지금 말한 대로 고발인이나 고소인 피해자가 다 이의 제기를 신청하니까 어차피 형식상으로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그 이의 신청권 내 정권 송치를 인정하면 검찰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만 보시면 돼요. 그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싫어하느냐. 요 범죄에 관해서 나가서 변호사 할 때 돈이 되는 사건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걸로 언론 플레이해서 본인이 광이 나는 사건이냐 아니냐. 그런 건데 이 후자의 경우로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언론에 광나는 거는 적극 장려. 근데 첫 번째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들도 이건 별로 그러니까 별 욕심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거는 한번 좀 저희가 자세히 내용이 나오면 좀 보기로 하고. 또 하나 지금도 근데 뭐 고소 사건이긴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이제 사건이 넘어가잖아요. 고소인은 넘어가죠. 현재까지는 뭐
걱정하실 수 있고 그런 우려는 있지만 막 그렇게 악용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뭐 그런 우려까지도 다 막아야 되겠지만 아니 그동안에는 지들 맘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 틈새를 찾아서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거든. 네. 그런 건 이제 다 그래서 하여튼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온갖 얘기를 들면서 그걸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뻔해요. 등 하나로 가지고도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집단이기 계속 그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수사기관 간에 협의를 시킨단 말이에요. 청와대나 총리실 같은 데 불러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 아주 이제 드물지만 사람들한테는 쇼킹해 보이는 사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 면담도 다 들어보고 했는데 보니까 나쁜 게 맞고 범죄 혐의가 확실한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서 재수사 요구만 하고 달리 못하면은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검찰에다가 어차피 수사 인력도 좀 남아있고 하니 요런 정도까지는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할 거라고. 하는 걸? 하위법령. 그건 되도 않을 말이지. 네? 되도 않을 말이지. 되도 않을 말이지만 그거는 확실히 봐야 돼요. 아니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하면 늘 해왔던 수법이라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거를 주관해야 되는 민정수석실에 검사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책임자로 가 있다. 검사 출신들이. 그러면 그거를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 본인들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봐왔던 사건들은 맹 다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민정수석도 걱정이죠. 그렇고. 네. 예. 하위법령이 뭐 수십 개가 거의 100개 넘게 이제 엄청 많아요.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등 하나로도 그 재주를 피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을 빼앗기는 게 너무나도 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고 우리의 눈속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의 꼼수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상황이 바로 이 합동대응본부라는 겁니다. 수사권을 잃었는데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경찰을 자기 밑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 경찰을 자기 수석처럼 부리면서 사실상 수사권을 가진 것과 똑같이 운영하는 거야. 아니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들은 더 수월할 수 있죠. 수사권 명목상 없을 뿐 실제로는 갖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그런 조직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합동대응본부입니다. 다들 이 생각은 못 해보셨을 거예요. 보안수사권 이거 폐지하는데 우리가 온 역량을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검찰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합동대응본부라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슬쩍 끼워 넣었다가 여기저기서 갑자기 막 반발이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 검사 새끼들이 미쳤나? 김남희 의원 정신 차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얼른 빼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 합동대응본부는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심을 잠시 딴 데 돌린다든지 긴장을 늦추면은 언제든지 다시 쑥 끼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